UFC에서 주짓수를 가장 잘하는 헤비급 선수 과연 누굴까요? UFC 5대 헤비급 잠정 챔피언이자 UFC 18대 헤비급 챔피언인 배우돔 선수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가지로 배우돔 선수를 칭하는 호칭들이 많이 있지만 아마 이 호칭들보다 가장 빛나는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최고의 주짓대로입니다. 그는 ADCC, 문디알, 페남까지 수많은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또한 이름만 들어도 그 강함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안토니오 호드리고 노게이라와 알리스터 오브레인, 케인 벨라스케즈도 꺾었고 심지어 얼음 주먹의 전설 효도로에게까지 첫 패배를 안겨준 그 장본인이 바로 배우돔입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예전에 자신의 목표가 이 세 선수를 꺾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죠. 키 193cm에 몸무게 108kg과 리치가 무려 196cm의 괴물급인 이 선수의 국적은 브라질이며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종합격투기 전적 같은 경우에도 어마무시한 전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는 31전 23승 7패 1무 라는 놀라운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7패도 그 중에 KO로 패한 것은 2번 뿐이며 나머지 5번은 모두 판정으로 패배를 한 만큼 그 실력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선수입니다. 배우돔 선수의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바로 주짓수를 시작하게 된 이유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전적을 가지고 입상 경력을 보면 정말 운동을 좋아해서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와 주짓수 대결을 펼치는 날이 있었는데 배우돔 선수는 당시에는 주짓수를 잘 몰랐고 그런 초짜인 상태로 덤볐기 때문에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1분도 버티지 못하고 탭을 치면서 개망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배우돔 선수는 주짓수 도장에 등록하고 제대로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서 운동에 재미를 붙이게 되고 재능도 발견하게 되면서 결국 격투기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헤비급 격투기 선수 중 가장 주짓수를 잘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파브리시오 배우돔 선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입니다. 격투기와 무술 관련 컨텐츠 좋아하신다면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삼. 처음 메이저 무대에서 배우돔 선수가 등장한 것은 2005년 2월입니다. 톰 에릭슨 선수와 로만 젠소프 선수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프라이드에서 가장 유명했던 경기는 바로 알리스터 오브레인 선수를 이긴 것과 노게이라 선수에게 진 경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리스터 오브레인 선수와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루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긴 했지만 2라운드 이후에 오브레인 선수가 체력 저하를 보이면서 배우돔 선수의 특유의 가드 게임으로 승리를 얻었고 노게이라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사실 배우돔 선수의 입장에서 보면 이 경기만 이기면 탑으로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이 될 수도 있는 경기였는데 박빙으로 경기가 진행되었지만 스탠딩 타격에서 노게이라 선수가 살짝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2차례의 다운을 가져간 노게이라 선수가 결국 만장일치 판정승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서 배우돔 선수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인상 깊게 기억하시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경기를 준비하는 도중 배우돔 선수는 자신의 주짓수 스승을 잃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불행히도 배우돔 선수의 주짓수 스승은 강도들의 총에 맞아서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배우돔 선수는 스승을 추모하기 위해 그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경기에 나왔으며 경기에서 만장일치로 승리한 노게이라 선수도 자신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배우돔 선수 주짓수 스승의 티셔츠를 함께 입고 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UFC와 계약을 하고 판정패와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를 이끌어갔지만 2008년 10월에 열린 UFC 90에서 주니어 도 산토스 주도산 선수에게 라이트 어퍼를 맞으면서 KO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의 KO 패배는 배우돔 선수의 첫 KO 패배였죠. 이후 UFC를 잠시 떠나 스트라이크 포스로 이적한 배우돔 선수는 꽤나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6월 셔독 헤비급 랭킹 1위의 얼음주먹 효도르 선수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효도르 선수가 펀치를 성공시키면서 배우돔 선수의 위기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몇 차례 펀치가 들어가자 흥분한 파운딩을 난사하는 효도르 선수에게 가드에서 트라이앵글 초크를 잡아낸 이후 안바 기술로 연결하면서 1분 9초 만에 효도르 선수의 탭을 받아내면서 2010년 최고의 반전의 주인공으로 올라갑니다. 이때가 바로 효도르 선수의 첫 공식 패배였죠. 이후에는 알리스타 오브레임 선수와 리매치에서 패배를 하고 스트라이크 포스 헤비급이 폐지가 되면서 배우돔 선수는 또다시 한번 UFC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귀하고 처음으로 UFC 143회 코메인 이벤트로 로이 넬슨 선수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로이 넬슨 선수의 몸을 보면은 믿기 힘드실 수 있지만 사실 그도 주짓수 블랙벨트인 수준급 그래플러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언급할 경기이긴 하지만 이 경기에서 클린치 니킥을 퍼부으면서 로이 넬슨 선수의 안면을 만신창이로 만듦과 동시에 긴 리치를 활용한 펀치와 바디킥까지 선사하면서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두게 됩니다. 복귀가 상당히 성공적이었고 또한 이 경기를 통해 이전의 약점으로 지목받았던 타격 기술에 대한 의문들도 잠재우게 되면서 배우돔 선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루소 선수를 TKO 승으로 다 이기고 난 뒤에 노게이라 선수와 리매치를 하게 됩니다. 이 경기를 통해 부족했던 타격을 보완하고 그래플링에서도 앞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2라운드 리버스 안바 로승을 가져가면서 1차전 때 패배했던 복수를 실현하게 됩니다. 케인 벨라스케즈 선수와 UFC 헤비급 잠정 챔피언 자리를 놓고 경기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벨라스케즈 선수의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마크 헌트 선수와 경기를 대신 펼치게 됩니다. 이 경기에서 갑작스럽게 요청을 했던 마크 헌트 선수는 상대적으로 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했고 또 경기장이 고산지대라는 악조건이 적용되어 배우돔 선수가 2라운드에서 TKO 승을 따내면서 UFC 헤비급 잠정 챔피언에 등극하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됩니다. 이후 UFC 188에서 드디어 케인 벨라스케즈 선수와 싸우게 된 배우돔 선수. 하지만 배우돔 선수는 케인 선수를 압도적으로 눌러버렸습니다. 그는 타격에서도 압도적이었고 심지어 3라운드에는 그의 장기인 주짓수로 길로틴 초크를 성공시키면서 정식 챔피언 자리에 드디어 오르게 됩니다. 벨라스케즈 선수와 리배치 타이틀 전후를 가지려고 했지만 두 선수 모두 부상으로 결국 이 경기는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후 UFC 198에서 스티페 미오치치 선수에게 1라운드 KO 패배를 당하면서 챔피언 자리를 내주게 된 배우돔 선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파브리쇼 배우돔 선수의 파이팅 스타일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주짓수와 ADCC에서의 기록과 경력으로 본인의 실력을 입증했던 것처럼 오직 그래플링만으로만 배우돔을 평가한다면 MMA 전체급을 통틀어 최정 상위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서는 실제로 ADCC에서 준우승을 했던 곤자가 선수와 레슬링이 장기이자 주짓수 블랙벨트인 벨라스케즈 선수조차도 그라운드에서는 배우돔 선수에게 맥을 맞추지 못했죠. 하지만 그래플링으로 격투기를 시작한 선수들의 단점은 바로 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격 스킬에서 비교적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으나 1차 퇴출 후 UFC로 다시 돌아와서 펼친 경기들을 보면 나이가 40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발전한 모습을 통해서 그동안 연습의 성과를 볼 수 있었고 타격을 통해 경기의 흐름을 자신의 페이스로 가져오기도 하는 모습을 꽤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배우돔 선수가 타격 스킬에서도 실력이 많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여러가지로 타격 스킬을 자랑하면서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부담없이 타격 기술을 시도하는 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유는 만약에 타격이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그라운드로 갈 확률이 높은데 오히려 배우돔 선수는 그라운드에서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타격이 실패하더라도 경기가 그라운드에 갈 것이고 그러면은 내가 유리할 것이다 라는 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스탠딩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피하지 않고 타격을 한다는 것을 보면 그는 계속해서 격투기 스타일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로이 넬슨과의 경기에서도 스피닝 힐킥과 클린치 니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갈고 닦은 타격 스킬을 보여주었고 또한 그 다음 경기였던 루소와의 경기에서도 1라운드에서 TKO 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타격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정 챔피언전인 마크 헌트 선수와의 경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통합 타이틀전이었던 케인 벨라스케즈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무에타이식의 니키를 선사하며 KO 승을 가져오거나 데미지를 꽤 많이 주는 모습을 통해 194cm의 키의 장점을 살린 니킥이나 하이킥을 통해 이제는 타격에 있어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타격에 있어서도 완전한 기본기가 없는 이유일지는 모르겠으나 스티페 미오치치 선수와 주니어 도스 산토스 선수와 같은 정말 그라운드 방어가 좋은 타격가를 만나게 되면 패배하는 모습을 꽤 많이 보여주었죠. 특히 배우돔 선수는 독특한 파이팅 스타일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경기를 치를 때마다 이노키 알리 포지션으로 나오는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이 때문에 종종 지루하다는 팬들의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배우돔 선수의 그라운드에서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독특한 파이팅 스타일을 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한데요. 그는 주짓수 실력이 너무나도 뛰어나다 보니 배우돔 선수의 가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벨라스케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자신의 페이스대로 흘러가지 않자 무리하게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다가 카운터 길로틴 초크에 당한 그 모습을 보면 왜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안 가려고 하는지 대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배우돔 선수의 파이팅 스타일을 보면 지루해하는 팬들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 운영에 있어서 끈적끈적하게 경기의 흐름을 그래플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 운영하는 지능이나 전력 역시 무서울 정도이며 특히나 결정력에서는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헤비급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화려하고 압도적인 그래플링 기술을 선보이며 뛰어난 그라운드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로드로 선수를 포함한 레전드들을 상대로 피니쉬를 따낼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2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2020년 5월부터 경기에 출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또 있습니다. 2018년 5월 23일에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유사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최근 내 랭킹에서도 삭제가 되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오늘은 1977년생으로 다른 선수들은 이미 은퇴를 하거나 전성기에서 내려온 선수들이 많은 시점에서도 아직도 전성기와 같은 실력과 챔피언에 오르는 등 계속해서 타격기를 올리는 등 노장은 죽지 않았다 라는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배우돔 선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격투기 그리고 무술 영상으로 인사드린 차돌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재밌고 화끈한 내용의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